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혜입니다. 오늘은 그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2020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굵직한 딜을 두 가지 네이버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왓패드라고 이제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을 6억 불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위버스라고 해서 빅히트의 이제 아이돌, 아티스트 플랫폼에 4천억 투자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브이라이브를 이제 2천억 원에 빅히트에 팔았는데 이제 그 딜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를 이번에 기존 3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 올린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검색 광고는 2020년 4분기 5,654억을 해서 전년 대비 4.6% 증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이 코로나 영향으로 특히 이 역성장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는데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하반기부터 좀 성장세를 좀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이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기가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중소상인들, 대기업들이 광고 집행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많이 둔화가 됐었는데 이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 4분기에는 35%나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성장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인은 광고 경기가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이버 핸드폰으로 보시면 뉴스란에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서 광고판이 이렇게 새로 작년 5월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를 워낙 많이 보니까 카카오톡에 저희 채팅창의 메뉴에 있는 톡비즈보드 광고처럼 엄청난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광고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에도 계속 광고 매출 성장의 큰 부분으로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언택트 경제 상황에서 커머스 성장 또한 계속 고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커머스 부분은 네이버가 작년에 시작한 네이버 플러스라는 이 월정액 모델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객단가가 굉장히 좀 상승하는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월 20만 원 이하의 어떤 기존에 네이버 쇼핑을 구매했던 사람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되면서 객단가가 5배나 오르는 그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코로나가 혹시 끝나도 요 커머스의 높은 성장률은 계속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주로 네이버 페이에서 나오는 결제 수수료입니다. 근데 커머스가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하니까 당연히 핀테크도 높은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68%라는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핀테크 쪽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웹툰 이쪽 부분이 좀 굉장히 이제 글로벌리 확장이 되면서 높은 성장을 이번 분기에도 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기가 좀 더 성장률이 높았던 이유는 일본에서 이제 라인 망가라는 이제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피코마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망가가 좀 더 분발을 해서 마케팅도 좀 많이 하고 일본에 좀 적합한 연재형 만화도 좀 많이 늘리면서 이 콘텐츠 매출의 높은 성장에 요 웹툰 일본 쪽 부분이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역시 고성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 매출 성장, 탑라인에 대한 고성장은 좋은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그 1분기 25.3%, 2분기 24.1%, 근데 이제 3분기부터 21.4, 이번 분기에도 21.4.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이렇게 정체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25, 24에서 지금 2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체돼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좀 마진율이 좀 정체된 상황에 대해서 좀 시장이 걱정, 우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웹툰, 제가 지난번 그 네이버 웹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네이버는 좀 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이익률을 올리려는 욕심이 아니라 웹툰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시장을 더 키워서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쵸? 요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그 투자를 좀 큰 그림에서 보신다라면 굉장히 저는 좋은 쪽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할 수 없어서 이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미래에 얻고자 현재 이익을 조금 덜 그 증가 속도를 좀 약간 낮추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익 증가율이 조금 더딜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시고 긴 그림에서 네이버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로 또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두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웹툰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네이버가 그 전 세계에 7,200만 명이 네이버 웹툰을 보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유튜브처럼 네이버 웹툰에 좋은 웹툰을 올리면 한국에서는 평균 연수익이 10억 원, 미국 작가는 평균 수익이 6천만 원.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네이버 웹툰에 좋은 작품을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지금 70만 명이 너도 서로 막 경쟁적으로 좋은 작품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이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캐나다의 왓패드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6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를 지금 한 20년째 보고 있는데 네이버가 6억 달러를 투자를 한 게 전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네이버도 저의 생각처럼 이 시장에 이 웹툰, 웹소설, IP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웹툰화하고 소설화하고 드라마화하는 시장에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을 네이버도 지금 강하게 이제 베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왓패드라는 게 전 세계 9천만 명 그리고 작가가 500만 명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작품을 웹툰으로 만들고 그 작품을 지금 스위트 홈이 전 세계 2,200만 가구 약 1억 명한테 드라마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불난데에 기름을 확 부은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이 네이버의 웹툰 콘텐츠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저 나름의 확신. 뭐 네이버도 확신을 했으니까 6,600억을 투자를 했겠죠. 그런 거에 가치를 부여를 해서 여기에 이제 기존 5.6조 원에서 9.9조 원으로 10조 원에 가까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딜이 있었죠. 빅히트의 이 위버스라는, 그러니까 이제 BTS가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자기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 생활들을 그 짧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또 실시간 라이브로 팬들과 이제 그 동영상으로 소통도 하고 채팅도 하고 뭐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뭐 BTS가 그 온라인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서 티켓도 팔고 뭐 이런 플랫폼인데 이거를 네이버가 투자를 한 겁니다. 4천억을 주고. 그래서 지분 49%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플랫폼을 네이버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빅히트에 2천억 원에 팔고, 그러니까 순수하게는 약 2천억 원만 투자를 한 건데, 사실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는 동일한 아이돌 플랫폼이었고, 그것을 이제 합쳤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걸 합침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혼자만 하던 그 이 아이돌 플랫폼에 빅히트에 소속돼 있는 이제 가수 BTS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 그 뭐 2x2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돌 전 세계의 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제 팬들이 이제 이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같은 날 이 빅히트는 YG에다가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YG에 그 뭐 블랙핑크와 같은 또 예, 글로벌 팬층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뭐 브이라이브든 이 위버스든 여기에 이제 와서 또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위버스를 투자를 해서 빅히트와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네이버의 그 사업 모델은 플랫폼 사업 모델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넘버원이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물론 라인이 있긴 있지만 그 포텐셜, 그러니까 향후 성장의 가능성이 큰 거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죠. 근데 해외는 네이버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검색을 가지고 해외에서 그 이 좀 확장을 한다라는 게 그동안 여러 번 진출을 했지만 뭐 지금도 일본에 또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돌은 그 자체로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팬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 아이돌에 대한 충성도가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처럼 엄청난 그 이 사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 이 아이돌 플랫폼, 이 위버스를 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 네이버한테 굉장히 큰 성장의 동력을 갖추게 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는 이 위버스에 그 순수하게 한 2천억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이 위버스에 있는 이 팬덤, BTS의 전 세계 수천만의 팬덤을 공유하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빅히트 입장에서도 빅히트는 그동안 뭐 연예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BTS에 대한 매니지먼트만 할 수 있었지 사실 온라인 사업에 대한 경험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자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어떻게 체류 시간을 오래 하고 그건 사실 네이버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사업 모델이었기 때문에 빅히트가 그 모델을 네이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면 그 두 회사가 둘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딜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버스가 그동안에는 뭐 그 BTS의 굿즈라든지 티켓만 팔았다라면 이후에는 네이버의 어떤 사업 모델을 동원해서 뭐 디지털 아이템을 판다든지 뭐 커머스 모델을 여기에 뭐 접목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검색을 붙여가지고 그 뭐 BTS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라인 메신저와 연결해가지고 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또 확장시킬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요 부분을 제가 그 이 목표 주가 상향하는데 올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그 이 네이버 그 기업 가치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그 목표 주가를 제가 38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가장 큰 부분은 쿠팡이 지금 나스닥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좀 블룸버그의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거래액이 한 20조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배인 30조 원 규모로 30조 원 이상으로 이제 IPO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네이버의 커머스가 사실 쿠팡보다 못하지 않는데 거래액도 더 많고 비즈니스 모델도 훨씬 합리적인데 쿠팡은 매년 수천억씩 적자지만 네이버는 수백억 뭐 수천억씩 이익을 내고 있는데 훨씬 더 스마트한 모델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네이버가 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그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네이버 커머스 추정 거래액 31조 원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21년이고 요거는 20조 원이 20년이었으니까 멀티플을 한 배만 적용해서 그러니까 거의 쿠팡 정도의 수준의 밸류를 부여를 해서 31조 원을 네이버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커머스가 쿠팡보다 좀 그 여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배송 부분이었죠. 배송. 그러니까 쿠팡은 뭐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고 전날 밤에 시키면 새벽에 오고. 근데 이제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쿠팡은 하여튼 엄청난 적자를 입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어찌됐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트업과 제휴를 하면서 일단 배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송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당장 빨리 시켜야 되는 물건, 그러니까 뭐 기저귀라든지 뭐 생수라든지 이런 거는 쿠팡에 그냥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 이틀 시간을 둬서 사야만 하는 어떤 뭐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은 네이버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한다라면 뭐 이렇게 그 쿠팡의 네이버의 어떤 그 경쟁력이 많이 뺏기고 뭐 자기가 팔 물건을 못 팔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멤버십 따른 객단가 증가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쇼핑.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 보면은 저한테 맞는 물건을 잘 골라주잖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그 영업을 못하니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엄청나게 몰려와서 지금 41만 명까지 지금 여기 모여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쿠팡보다 저는 더 밸류를 더 높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 쿠팡이 상장돼서 정해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쿠팡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일단 목표 주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적은 고성장을 2021년에도 계속 할 것 같다. 다만 마진율은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조금씩 그 올해 내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도 많이 하지만 그 이상 탑라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쿠팡이 올해 2분기에 그 나스닥 IPO 상장이 되면 그에 따른 이제 밸류가 비슷하게 이거 뭐 똑같은 건데 왜 얘는 그만큼 못 받지 하면서 네이버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빅히트 위버스에 투자한 부분과 네이버 웹툰 그리고 네이버 웹툰을 더 잘하기 위한 그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는 그 네이버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킬 투자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네이버에 대한 그 말씀을 요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